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리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인데요, 생활용 접이식 전기 자전거입니다. 삼천리에서 나오는 이름은 팬텀 QSF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든 그냥 팬텀 QSF, 이번에 2023년에 새로 나온 신형이에요. 오늘도 정보 전달을 위해서 영상이 조금 언제나처럼 좀 깁니다. 쓸데없이 좀 길기는 한데, 구매를 좀 하시려거나 내가 전기 자전거를 좀 이렇게 한 대를 사려고 해봤는데 어떤가를 인터넷 정보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때는 좋은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구매를 하시려는 분은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은 정보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전거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편안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바퀴가 작은 미니벨로이면서 전기 자전거이면서 접이식 자전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형적인 것부터 한번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자전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타면서 어떻게 느꼈는지까지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형적인 형태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삼천리에서 판매하는 접이식 자전거예요. 이 형태가 이 형태를 유지한 지 삼천리가 꽤 됐습니다. 이 형태, 팬텀의 이 형태를,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 힌지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접히고 여기에 또 힌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접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접는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이 힌지는 그냥 하면 이게 벌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걸쇠가 있습니다. 얘를 위로 제껴주고 이렇게 돌려야 자전거가 접혀요. 이렇게 자전거는 으쌰, 자 이렇게 딱 해서 내려놓는 거죠. 접었을 때 받칠 수 있게 여기에 받침대 같은 것도 여기 하단에, 지금 보시면 받침대도 여기 하단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접었을 때는 여기에, 이게 뭐 거의 접이식 자전거들이 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뒷바퀴와 앞바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석으로 이렇게 붙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핸들을 한 번 더 접을 수도 있습니다. 핸들을, 자 여기 있는 힌지를 풀어서 핸들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접이식 자전거다 보니까 미니벨로, 그러니까 접이식인데 바퀴도 작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보관할 때죠. 물론 이게 이런 구조 때문에 좀 무게가 늘어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보관을 할 때 집에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집에다가 보관을 하면 공간도 많이 먹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은데, 이렇게 접어 놓으면 어디에 보관할 수 있냐면 우리 집 현관, 그러니까 신발장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다가 플러스로 내가 만약에 회사에 자출을 하거나 그런다면은 이 자전거를 회사 안에 보관할 때도 뭐 창고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좀 구석에다가 밀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접이식이 되는 거에 대한 장점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만약에 차량에 넣으신다면은, 저는 큰 차를 타고 있지만 그래도 2열까지 세운 상태에서도 트렁크에 넣기도 굉장히 용이하죠. 물론 이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가서 이거를 들고 차에 넣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무게가 엄청나요, 이게. 하지만 그래도 접히는 것과 안 접히는 거의 이 편의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내가 뭐 우리 집 엄청 넓고 뭐 사무실도 넓어서 상관없고 나는 접는 게 별로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접이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 페달을 안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제끼면은 이렇게 접힙니다. 그러니까 차에 싣거나 했을 때 혹시나 이 어디에 뒀을 때도 요 페달마저도 접혀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게 접이식이다 보니까 페달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행 중에 뭔가 이 발에 좀 딱 붙어 있는 이 안정감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분은 이렇게 페달을 싸제로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는 짐바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태우라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라드리 같은 걸 가보면 여기 어린이들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아이를 태우고 하시는데, 삼천리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가 뭐 10kg 미만의 어린 아이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짐바지로 쓰는 거고 사람 태우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구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얘가 굉장히 이 축이 뒤쪽으로 가 있어서 여기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되면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앞바퀴 뒷바퀴 둘 다 이렇게 지금 물바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비가 조금 오거나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도 내 옷이 젖지 않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바퀴에는 이렇게 서스펜션도 달려 있습니다. 이 트래블이 굉장히 작아요. 제가 볼 때 트래블이 한 뭐 많아봐야 한 30-40c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덕분에 굉장히 주행을 할 때 승차감을 굉장히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바퀴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 40m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거 덕분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브레이크가 유압 디스크로 이렇게 유압 디스크로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데 덕분에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들어요. 지금 이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조금 좀 나가죠. 이게 무게가 좀 나가고 이게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라 기계식 브레이크라면은 브레이크를 잡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손아귀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용 자전거, 좀 무게가 있는 특히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또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기어는 시마노의 투어니 7단 변속기가 7단 기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어가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것의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요. 때문에 오르막을 위한 기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모터가 도와주면 오르막도 무리 없이 잘 올라갑니다. 한 13% 정도까지는 사람의 페달링을 도우면은 올라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자전거는 조금 어두운 색깔의 약간 레드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컬러는 총 3가지입니다. 흰색도 있고 지금 요 색깔 약간 레드 블랙 이 색깔도 하나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다크 그린 색깔도 있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이즈 키는 어떻게 되느냐, 삼천리에서는 키 155에서 180까지는 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키 155인 분과 180이 넘으시는 분이 타시게 되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전기 자전거니까 이 전기 자전거로서의 구동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전거는 여기 지금 뒷바퀴 중앙에 여기에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허브 방식으로 모터가 달려 있는데 여기 모터에서 나오는 출력은 재원상으로는 350W의 출력을 내요. 자,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재원상의 파워지 실제 파워가 350W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때 느낌상으로는 한 200W 정도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실제 파워를 바퀴에 전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생활 라이딩 이런 미니벨로 타고 뭐 엄청나게 뭐 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리고 얘가 출력 제한이 시속 24km 미만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한 힘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주행 소음에 대한 부분은 꽤 있어요. 주행을 할 때 나는 소음은 그냥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는데 뭐 그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노면 소음, 뭐 바람 소리 이런 거에 묻혀서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음은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자전거는 스로틀 방식과 파스 방식 2가지를 다 지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스로틀 방식은 저기 핸들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은 이렇게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앞으로 쭉 가는 스로틀 방식이에요. 그리고 파스 방식은 페달을 내가 밟을 때 이 모터가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파스 방식은 면허가 없어도 돼요. 그거는 그냥 자전거예요. 파스 방식. 그러니까 스로틀이 안 되는 방식은 그냥 자전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스로틀이 되는 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이게 그 이제 원동기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분류가 돼가지고 면허가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스로틀이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고 혹시나 뭐 문제가 안 되면은 뭐 상관이 없다고 뭐 그걸 떠나서 혹시나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을 뭐 치거나 어떻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는 스로틀과 파스 방식 다 되는 방식이 있고요. 이 모델은 근데 똑같은 모델인데 스로틀이 안 되고 파스만 되는 방식도 있어요. 그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가 있으니까 면허가 없으신 분은 그 자전거를 사셔야 됩니다. 이게 스로틀이 편하다고 와 스로틀 좋아 난 다 되는 거 살 거야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터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터가 도와주는 스로틀 방식이나 파스 방식 둘 다 모터가 도와주는 거는 시속 24km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페달을 돌리더라도 24km가 넘어가면 모터의 도움은 빠지고요. 스로틀 방식으로 하더라도 내가 꼭 해서 24km까지 가속이 된 후로는 모터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주긴 하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가속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 자전거 도로에 가보면 이런 자전거를 뭐 이렇게 개조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리미트를 풀고 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왜냐면 자전거 도로에서는 법적으로 모터가 시속 24 이상으로 도와주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뭐 단속 안 돼? 뭐 단속 안 하던데? 뭐 단속 안 하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개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자전거에는 375Wh짜리 배터리가 여기에 지금 시포스트 뒤에 여기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열쇠를 사용해서 요거를 아주 쉽고 간편하게 빼서 탈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지만 누가 이렇게 훔쳐가려고 해도 열쇠가 없으면 뺄 수가 없는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 375Wh의 배터리로 제조사에서 말하기로는 파스 방식으로는 100km까지 달릴 수 있고 스로틀 방식으로는 5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평지 기준의 얘기고요. 오르막을 타게 된다면 한 20km만 해도 배터리가 다 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 사람이 어떻게 주행하나 마냐에 따라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조사에서 말하는 거는 최대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배터리가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배터리 충전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안에 지금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가 이제 들어있는데 이 어댑터의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이 어댑터의 출력이 한 100W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어댑터가 고출력 어댑터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노트북에서 쓰는 250W짜리 충전 어댑터만 해도 16만 원이거든요. 때문에 조금 저렴한 그걸 쓰지 않았나. 가격 상승의 요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렴한 걸 때문에 충전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했을 때 거의 한 6시간 정도는 해야 완충이 되기 때문에 뭐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배터리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여기 커버를 열면, 자, 여기 커버가 있죠. 이 커버를 열면 여기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USB 포트가 있죠. 이게 출력 포트도 됩니다. 이건 이제 입력 포트, 요거는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휴대폰도 충전하고 다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용량 1000mAh짜리 보조 배터리를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내가 배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게. 그러면 얘가 용량이 10,000짜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추가로 가질 수 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밤에 이거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잠자기 전에. 근데 아쉽게도 얘가 굉장히 고출력의 배터리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충전할 때 그 정도로 고출력으로 출력을 쏴주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회로는 그냥 그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랑 비슷한 정도 출력의 출력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야외 나들이 같은 거를 가거나 만약에 뭐 차박 같은 거를 할 때도 보조 배터리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쓸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요 이제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요 컨트롤러는 이렇게 전원을 누르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 잔량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단수도 나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5단까지 올라가고요.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건 완전 새 거예요. 제가 이걸 교체해서 받아서, 전에 거는 좀 타봤는데 이건 완전 새 겁니다. 제가 이 자전거 이런 그 방식의 스피드 센서 방식, 토크 센서 방식이 아니라 스피드 센서 방식인 자전거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5단으로 출발하는 거를, 이게 5단으로 출발하면 시작하자마자 최고 수준의 서포트로 모터를 돌려줍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차를 해서 뭐 신호 대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이걸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토크 센서 방식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속도나 힘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게 도와주는데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속도도 나와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한 가지 좋은 거는 이 자전거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내장되어 있어요. 요 위에 버튼, 이 위 버튼을 꾹 눌러주면, 자, 지금 불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불이 들어오면 이 전조등이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 무드등도 있습니다. 무드등. 이게 밤에 보면 꽤 괜찮아요. 이게, 예.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밤에 켜보고 뭐야,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후미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거는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요 디스플레이 자체도 야간 이렇게 불을 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주행을 하기 위해서 전조등이나 후미등이나 이런 거를 다 살 필요가 없고 나름 여기에 무드등도 들어오는 자전거예요.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전조등이 지금 이제 조사각이 지금 밤이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의 바로 앞을 조사를 해줘요. 그래 이게 그냥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실제로는 한 저 정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빛을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눈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아래쪽으로 조사가 되게 해놓은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핸들바의 기어는 여기에 이제 7단 기어가 있고 요것도 순정으로 요 따릉이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로틀이 있어요. 여기 스로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지금은 안 가네요. 예. 이게 안전장치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는 스로틀이 안 돼요. 자, 지금은 스로틀이 돌아가죠? 예. 스로틀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은 스로틀이 지금 C로 바뀌었어요. 자, 이 자전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루즈가 됩니다. 크루즈. 그러니까 이게 주행을 만약에 내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굉장히 오랜 먼 거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쫙 해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지나면 여기에 크루즈라고 바뀌면서 얘를 당기지 않아도 계속 가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뭐냐면 이 브레이크에서 강제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동력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얘를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브레이크만 잡으면은 바로 동력을 끊어요. 이거는 파스 방식이든 스로틀 방식이든 동일합니다. 이런 안전장치까지도 잘 되어 있는 자전거다 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모델은 기본 모델이고요. 이 삼천리 팬텀 Q SF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기본형 그리고 이 배터리의 출력 2배, 모터 출력이 2배인 놈이 있어요. 모터의 출력은 무려 5배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이게 그 375라고 했죠. 2배인 모델은 720인가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게 이 자전거의 가격이 135만 원 정도고 그게 한 160인가 170 정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는 스로틀 방식으로만 170km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좀 장거리를 타거나 뭐 이렇게 충전을 자주 하는 게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뭐 그거를 뭐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배터리가 아까도 말씀 뭐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터리가 탈착이 되고 장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충전이 가능하고 이거를 뺀 상태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 고출력 버전을 굳이 사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제가 나름으로 이 자전거를 그래도 며칠은 타봤는데 제가 주행해본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굉장히 편합니다. 뭐 이 안장은 정말 거의 뭐 쇼파 수준으로 로드와 비교하면 이건 거의 쇼파예요, 쇼파. 예, 아주 푹신푹신한 진짜 푹신푹신한 쇼파고 자세도 편하고 또 이 높이도 이게 핸들바 높이까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핸들바 보시면 이거 풀어가지고 높고 낮추는 것까지도 조정이 가능하고 자세가 일단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타이어도 두꺼워서 약간의 험지 같은 것도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전기 자전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재에 있는 정말 그 많은 어필들 진짜 뭐 강남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진짜 자전거 도로 외에는 우리나라는 오르막이 없는 곳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진짜 온 세상이 오르막이죠. 특히 강남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 잘 모릅니다. 왜냐면 차는 그냥 발로 밟으면 그냥 쭉 올라가니까. 하지만 따릉이라든지 이런 거를 타고 우리나라 시내를 한번 돌아다녀 보셨다면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르막이 많구나라는 거를 진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를 타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전히 잊을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자전거죠. 왜냐면 모터가 내 주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약간의 오르막 정도는 그냥 슝슝 다닐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어디 그 뭐 여행을 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자전거는 아무래도 이런 일상 영역에서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뭐 어디 장보러 간다든지 동네에 뭐 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뭐 한강에 나간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기에 딱 적당한 자전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속도에 대한 것도 한마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전거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뭐 사람의 힘으로 한다면 그 이상의 속도도 낼 수 있지만 이 자전거가 제한이 되어 있는 리미트는 시속 24예요. 자, 이게 로드 자전거를 뭐 그래도 타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이 속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 쪽 나라에서도 전기 자전거나 이런 거의 속도를 시속 한 30 몇 이렇게 했다가 지금 30 미만으로 하는 법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능력 이상의 속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자전거는 어쨌든 어린이도 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키가 155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탈 수 있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좀 힘이 없는 뭐 여성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속도라고 한다면 24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강이나 이런 자전거 도로에서 나가서 이 속도로 24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한다면 절대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 거의 웬만하면 내가 따라잡는 입장이 되는 게 그 속도예요. 자, 그리고 바퀴가 큰 자전거를 주로 타는 제 입장에서는 이 바퀴가 작은 자전거는 아무래도 큰 자전거에 비해서 주행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진을 할 때 바퀴가 큰 자전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직진을 하는 좀 안정감이 좀 확실히 큰데, 이런 바퀴가 작은 자전거들은 이 주행을 할 때 뭔가 좀 핸들이 좀 이렇게 좀 고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핸들을 잘 잡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자전거 타고 뭐 다운힐에서 막 시속 한 60 이렇게 내실 분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크게 안 생기겠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AS입니다. 이게 삼천리 자전거의 전기 자전거고, 일반 자전거, 그냥 자전거는 뭐 중국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뭐 어쨌든 뭐 동네 자전거 샵이나 이런 곳에 뭐 자전거 가게 같은 곳에 가면 자전거를 고칠 수는 있겠죠. 심지어 내가 자가 정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고장이 났을 때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다르죠. 전기 자전거는 어쨌든 배터리와 모터와 그리고 이런 구동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거를 정비해서 고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내 브랜드고, 국내에서 이거를 AS나 이런 망이나 이런 물류 같은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격이 135만 원 정도인데, 중국산 좀 저렴한 전기 자전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이 정도면은 100만 원 이하로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AS 문제나 고장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산 제품들은 사실상 AS를 받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생길 그게 좀 다분합니다. 삼천리라고 해도 이 모터나 배터리를 샵에서 자전거 가게에서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사로 보내서 뭐 교환을 받든지 뭔가 정비를 하든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전거 가게나 이런 자전거 브랜드 중에서 전국에 가장 많은 네트워크가 깔려 있는 삼천리를 사시는 게, 그러니까 AS 때문에라도 전기 자전거를 살 때는 그래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영상은 유료 광고지만은, 유료 광고로 소정의 광고비가 있는 영상이지만은 사실상 별로 깔 부분은 없습니다. 뭐 타면서 뭐 크게 불편했던 것도 없었고, 뭐 이 정도면은 이 가격에 이 정도 상품성이면은 뭐 괜찮은 게 아닌가, 뭐 유틸성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자전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게 진짜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무게, 그거 하나 말고는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하고 타면서 불만이 생겼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뭐 자전거가 워낙 많아서 이거를 한 대 더 살 수는 없어서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전기 자전거를 만약에 내가 사려고 하는데 뭐 공간에, 우리 집에 좀 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꽤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한 자전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하시는데,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